안녕하세요. 레더놀이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클래식 웨이브 숄더백 미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키지의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더놀이 사이트의 상세 설명 페이지나 하단의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제작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죽에 붙이는 숫자 스티커는 안내서에 표기된 가죽 번호에 따라서 가죽 겉면에 붙여서 사용하면 제작 동영상을 보면서 바느질하기가 편리합니다. 바느질하기 전에 가죽의 겉면과 안쪽 면을 구분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죽의 겉면은 바느질 구멍이 크고 선명하며 가죽의 안쪽 면은 바느질 구멍이 작고 흐릿합니다. 가죽의 겉면과 안쪽 면을 같이 놓고 비교하면 더욱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숫자 스티커를 가죽 겉면에 바느질 구멍을 피해서 붙여주세요. 스티커는 가죽에 너무 오래 붙여놓으면 가죽에 자국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서 제작 후 바로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가죽과 8번 가죽을 준비해 주세요. 8번 가죽을 1번 가죽 위에 올리고 이 둘레를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1번 가죽 이 길이의 6배인 10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실은 이렇게 알려드린 길이의 6배로 계산해서 잘라주면 됩니다. 실을 자를 때 사선으로 잘라주면 바늘 구멍에 실을 빼기가 편리합니다. 우리는 바늘 2개를 이용해서 바느질하는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할 겁니다. 실 양쪽에 바늘을 끼우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늘 구멍에 실을 끼워줍니다. 실을 조금 당겨주세요. 당긴 실을 책상 위에 놓고 바늘로 실 중간을 찔러서 통과해줍니다. 실의 바늘을 통과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짧은 실을 바늘 구멍 방향으로 당기고 바로 긴 실을 당기면 실이 빠지지 않게 매듭 지어집니다. 반대쪽 바늘 구멍도 실을 끼우고 조금 당겨주세요. 바늘로 실 중간을 통과하고 짧은 실과 긴 실을 차례대로 당기면 매듭 지어집니다. 실 양쪽에 바늘을 끼웠으면 바느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8번 가죽의 금속 장식을 1번 가죽의 가운데로 향하게 놓고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춰주세요. 두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두 개의 바늘을 잡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두 개의 바늘을 잡고 실을 한 번 더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같은 구멍으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다시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다시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올려온 실은 항상 한 방향으로 놓아줍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지금 배운 바느질은 호니 없이 바늘 2개로 바느질하는 새들 스티치라는 바느질 기법입니다. 새들 스티치는 올이 잘 풀리지 않고 튼튼하게 바느질되어서 가죽 공예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바느질 기법이니 잘 배워두세요.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이 1대1로 잘 맞도록 바느질하면 살짝 구부러진 라운드 모양이 나옵니다. 이는 정상적인 현상으로 입체감을 주기 위함이니 참고해주세요.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쭉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줍니다. 바느질해왔던 반대 방향으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한 땀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동일한 힘으로 당겨주세요. 실 마감을 위해서 위에 실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안쪽 면으로 빼줍니다. 실을 당기고 쪽가위로 실을 바짝 잘라줍니다.
실을 마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순간 접착제를 이용했습니다. 순간 접착제는 실에 바로 떨구지 말고 작은 뚜껑이나 접시가 있다면 그곳에 한두 방울 떨궈 사용해줍니다. 사용하지 않는 바늘로 본드를 살짝만 묻혀서 실이 겹친 부분과 실을 자른 구멍에 얇게 덧발라줍니다. 순간 접착제가 가죽에 묻으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가죽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바르고 가죽의 겉면에도 겹친 실과 자른 구멍에 얇게 덧발라서 올이 풀리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이렇게 바느질의 기본 단계를 배우면서 첫 번째 바느질이 완성되었습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이렇게 입체감 있는 라운드 모양이 나옵니다. 다음은 1번 가죽의 윗부분 바느질선을 한 겹만 장식 바느질 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4배인 7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실을 잘라서 바늘에 끼웠으면 바느질해 보겠습니다. 새들 스티치로 한 겹만 바느질하면 됩니다.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주세요.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이어서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2땀을 더 바느질해서 순간 접착제로 실 마감하면 됩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10번 가죽 위에 7번 가죽을 올리고 양쪽 면을 각각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5배인 75cm로 잘라주면 됩니다. 7번 가죽의 양쪽 면을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2번 잘라서 2개로 준비해주세요.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을 1대1로 잘 맞춰서 바느질하면 1번 가죽과 동일하게 라운드 모양이 나옵니다. 이는 정상적인 현상으로 입체감을 주기 위함이니 참고해주세요.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 위치를 맞추고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합니다.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두 번째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위에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할 때 7번 가죽 한 겹만 통과하고 바늘을 가죽과 가죽 사이로 빼줍니다. 같은 바늘을 마지막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주세요. 다른 바늘도 마지막 구멍으로 통과할 때 7번 가죽 한 겹만 통과해줍니다.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2땀을 더 바느질해줍니다. 가죽 사이로 7번 가죽만 통과해서 바늘을 위로 올려주세요. 다른 바늘은 두 가죽을 통과해서 안쪽 면으로 빼줍니다. 실 마감을 위해서 위에 실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안쪽 면으로 빼주세요. 두 실을 당기고 쪽가 위로 실을 바짝 잘라줍니다. 순간 접착제를 실 위에 발라서 올이 풀리지 않도록 실 마감해주세요.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7번 가죽의 아래 부분 구멍 2개는 7번 가죽만 통과해서 바느질해주세요. 남은 이 바느질선도 동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잘라놓았던 실을 사용해서 바느질하면 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하면 되므로 바느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11번 가죽과 10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두 가죽의 안쪽 면이 서로 맞붙도록 붙이고
이 둘레를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7배인 11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실을 잘라서 바늘에 끼웠으면 바느질해 보겠습니다. 기본으로 구성품에 포함된 골무를 엄지와 검지에 끼우고 사용해주세요. 바느질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두 가죽에 바느질 구멍을 맞추고 한쪽 면을 집게로 고정하고 바느질하면 바느질이 편합니다. 두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여기까지 바느질했다면 7번 가죽을 손으로 고정하고 두 가죽의 바느질을 이어갑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다시 뒤로 뒷담을 더 바느질해서 실 마감하면 됩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사각링에 9번 가죽을 끼우고 10번 가죽 위에 올려서 양쪽 면을 바느질할 겁니다. 총 4군데를 바느질해주세요. 한쪽 면을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3배인 45cm로 잘라주면 됩니다. 4번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4번 잘라서 4개로 준비해주세요. 먼저 9번 가죽을 10번 가죽 위에 올리고 한쪽 선을 바느질해주세요.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줍니다. 바느질이 끝났다면 사각링을 끼우고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남은 면도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다시 뒤로 뒷담을 더 바느질해서 실 마감하면 됩니다. 오른쪽 면의 바느질이 끝나면 남은 왼쪽 면도 동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9번과 10번 가죽의 한쪽 바느질선을 먼저 바느질하고 사각링을 끼워서 남은 바느질선을 바느질해주세요.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2번 가죽의 윗부분 바느질선을 한 겹만 장식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4배인 7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실을 잘라서 바늘에 끼웠으면 바느질해 보겠습니다.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한 겹만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뒷담을 더 바느질해서 실 마감하면 됩니다. 다음은 10번 가죽을 2번 가죽 위에 올리고 안쪽 바느질선을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4배인 7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실을 잘라서 바늘에 끼웠으면 10번 가죽을 2번 가죽 위에 올려주세요. 첫 번째 구멍과 마지막 구멍의 바늘을 반만 통과해서 바느질 구멍을 맞추고 한쪽 면을 집게로 고정해주세요. 바느질 구멍이 맞지 않는다면 다시 맞춰서 집게로 고정하고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바느질 구멍이 1대1로 잘 맞도록 신경 써서 바느질하고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다시 뒤로 뒷담을 더 바느질해서 실 마감하면 됩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1번 가죽과 2번 가죽 그리고 12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이 부분을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6배인 9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2번 가죽을 1번 가죽 위에 올리고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춰주세요. 두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반만 통과하고 집게로 고정해줍니다. 바늘을 빼고 안쪽 면이 위를 향하도록 가죽을 뒤집어주세요. 세 번째 구멍에서 12번 가죽을 추가해서 같이 바느질해야 합니다.
먼저 1번과 2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세요. 한 땀 바느질하고 다음 세 번째 구멍에서 12번 가죽을 추가해서 같이 바느질해줍니다. 1번 가죽 위에 12번 가죽을 올리고 세 겹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 마감하면 됩니다.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4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4번 가죽을 접어서 왼쪽의 큰 구멍부터 오른쪽의 큰 구멍까지 세면을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9배인 14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바느질은 여기 큰 구멍부터 시작해주세요. 바느질 구멍이 1대1로 잘 맞도록 신경 써서 바느질하고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줍니다. 마지막 큰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마지막 구멍에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마감하면 됩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3번 가죽과 5번 가죽 그리고 1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가방의 옆면을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5번 가죽 이 길이의 4배 반인 15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가방의 양쪽 면을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2번 잘라서 2개로 준비해주세요. 안쪽 면이 위를 향하도록 가죽을 뒤집어주세요. 안쪽 면에서 바느질할 겁니다. 먼저 3번 가죽과 1번 가죽의 겉면이 서로 맞붙도록 붙이고 바느질 구멍 위치를 잘 맞춰주세요. 구멍 위치를 맞추었다면 집게로 고정해줍니다. 3번 가죽의 큰 구멍에서 5번 가죽을 추가해서 같이 바느질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구멍에서 위로 매듭 지어줍니다. 두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두 개의 바늘을 잡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위에 실을 아래로 감아서 반대편의 같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줍니다. 위로 매듭이 생길 수 있게 잘 잡아주고 양쪽 실을 당겨 매듭 지어줍니다. 한 번 더 위에 실을 아래로 감아서 반대편의 같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줍니다. 위로 매듭이 생길 수 있게 잘 잡아주고 양쪽 실을 당겨주면 위로 2번 매듭 지어졌습니다.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한 땀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큰 구멍에서 5번 가죽을 추가해줍니다. 5번 가죽의 끝부분을 보면 큰 구멍이 2개 있습니다. 끝에서부터 세 번째 구멍과 큰 구멍 사이를 접어서 세 번째 구멍과 큰 구멍을 맞춰줍니다. 다시 세로로 반을 접어서 양쪽에 바느질 구멍을 맞춰주세요. 이렇게 접은 5번 가죽을 시접 부분이 밖을 향하도록 해서 1번과 3번 가죽 사이에 끼우고 큰 구멍과 맞춰줍니다. 바느질하기 편리하도록 가죽을 돌려주세요. 가죽을 손으로 고정하고 6겹의 가죽을 한꺼번에 통과해서 바느질해줍니다. 가죽 6겹을 한꺼번에 통과하기가 어렵다면 가죽 한 겹 한 겹씩 통과해서 바느질해주세요. 접어놓은 가죽이 풀어지면 다시 접어서 바느질하면 됩니다. 6겹의 가죽을 하나도 빠짐없이 통과해줘야 합니다. 6겹의 가죽을 모두 통과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통과해주세요. 이어서 바느질 구멍이 1대1로 잘 맞도록 신경 써서 바느질하고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더욱 힘껏 잡아당기면서 바느질해주세요. 뒤집는 가방이라서 실을 더욱 힘껏 잡아당기면서 바느질해야 합니다.
그래야 겉면에서 보았을 때 실이 헐겁거나 바느질이 엉성해 보이지 않습니다. 바느질 구멍이 고정되면 집게를 제거하고 이어서 바느질합니다. 실이 길어서 서로 엉킬 수 있습니다. 실을 잘 정리하면서 천천히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쭉 바느질해주세요. 1번과 3번 가죽 사이에 5번 가죽을 접어가며 천천히 바느질하면 됩니다. 가죽이 여러 겹이라 바느질하기가 어려우면 엄지와 검지에 골무를 끼우고 바느질을 해주세요. 바늘을 빼기가 쉬워서 바느질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라운드 부분은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더욱 힘껏 잡아당기면서 바느질해주세요. 직선 부분보다 실을 잘 당겨주면서 바느질해야 가방의 라운드 모양이 자연스럽고 예쁘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바느질했다면 3번 가죽의 큰 구멍과 12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을 맞춰서 바느질하면 됩니다. 두 구멍이 맞지 않을 경우 잘못 바느질된 부분을 찾아서 수정하고 다시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 구멍이 1대1로 잘 맞도록 신경 써서 바느질하고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줍니다. 여기 3번 가죽의 큰 구멍 전 세 번째 구멍에서 처음과 동일하게 5번 가죽을 접어서 바느질해주세요. 구멍에 맞춰서 가로로 한 번 접고 세로로 한 번 더 접어서 6겹 가죽의 바느질을 이어갑니다. 바늘땀이 느슨하지 않도록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더욱 힘껏 잡아당기면서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처음처럼 위로 2번 매듭 지어줍니다. 위에 실을 아래로 감아서 반대편에 같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줍니다. 실을 당겨서 위로 매듭 지어줍니다. 한 번 더 아래 실을 위로 감아서 반대편에 같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아래로 빼줍니다. 양쪽 실을 당겨서 위로 2번 매듭 짓고 아래 실을 전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줍니다. 쪽가 위로 실을 자르고 순간 접착제로 실 마감하면 됩니다.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남은 한쪽 면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3번 가죽의 큰 구멍에서 접은 5번 가죽을 추가해서 같이 바느질하고 첫 번째 구멍과 마지막 구멍에서는 위로 2번 매듭 짓고 실 마감해주세요.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하면 되므로 바느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천천히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바느질해주세요. 다음은 6번 가죽의 둘레 한 바퀴를 한 겹만 장식 바느질할 겁니다. 6번 가죽을 양쪽 사각링에 끼우고 같이 바느질해야 합니다. 둘레 한 바퀴를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7배인 15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세 번째 구멍부터 바느질을 시작합니다. 세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주세요.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이어서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끝에서 세 번째 구멍까지만 바느질해주세요. 가죽을 사각링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끼우고 반으로 접어서 남은 2개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주세요. 아래 바늘을 접어놓은 6번 가죽의 바느질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주세요. 2겹의 가죽을 같이 통과하는 겁니다. 이어서 2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힘을 많이 받는 손잡이 부분이라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더욱 힘껏 잡아당기면서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쭉 바느질해주세요. 쭉 바느질해서 반대쪽 세 번째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사각링에 가죽을 끼우고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접어줍니다.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 마감하면 됩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4번 가죽을 가방 안으로 넣어서 양쪽 면을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가방의 조립이 끝난 상태에서는 안쪽의 바느질 시범을 보여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바느질하는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3번 가죽과 4번 가죽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바느질 방법입니다. 영상을 잘 보고 따라해주세요. 3번 가죽의 안쪽 면에 4번 가죽을 놓고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춰주세요. 3번 가죽 두 줄의 바느질 선 중 왼쪽 바느질 선의 첫 번째 구멍과 4번 가죽의 큰 구멍을 잘 맞춰주세요. 4번 가죽의 큰 구멍과 3번 가죽의 왼쪽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합니다. 실을 반으로 나누고 다른 바늘을 같은 선상의 오른쪽 구멍으로 통과해서 겉면으로 빼줍니다. 두 개의 바늘을 잡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주세요. 양쪽 실을 당겨주면 4번 가죽이 수직으로 세워집니다. 왼쪽 오른쪽 바느질선을 위아래 바느질선으로 구분하겠습니다. 다음 구멍부터 X자로 교차하여 바느질합니다. 위에 바늘을 왼쪽 아래 구멍으로 넣어서 바느질이 사선 모양이 되도록 바느질할 겁니다. 통과할 때 4번 가죽의 두 번째 구멍도 같이 통과해줘야 합니다. 바늘을 왼쪽 아래 구멍으로 넣어서 세 겹의 가죽을 통과해주세요. 다른 바늘도 사선 모양이 되도록 왼쪽 윗구멍으로 통과해서 안쪽 면으로 빼줍니다. 3번 가죽 한 겹만 통과했습니다. 4번 가죽을 세워서 바느질하는 방법입니다. 같은 바늘을 같은 선상의 위에 구멍으로 통과해서 겉면으로 빼주세요. 바느질이 일자 모양이 되도록 바느질하는 겁니다. 다른 바늘도 같은 선상의 아래 구멍으로 통과해서 겉면으로 빼줍니다. 4번 가죽을 수직이 되도록 세워줍니다. 겉면에는 X자 모양으로 바느질되었습니다. 이어서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을 이어가면 됩니다. 아래 바늘을 왼쪽 위에 구멍으로 넣어 안쪽 면으로 빼고 다른 바늘은 왼쪽 아래 구멍으로 넣어 안쪽 면으로 빼주세요. 안쪽 면에서 같은 선상의 두 바늘을 교차해서 겉면으로 다시 통과해주세요. 지금 배운 바느질은 X자 모양의 바느질로 가죽의 겉면은 X자 모양으로 바느질하고 안쪽 면은 일자로 바느질하는 기법입니다. 이어서 겉면의 양쪽 바늘을 대각선 구멍으로 넣어서 안쪽 면으로 빼주세요. 안쪽 면에서는 일자 모양이 되도록 같은 선상의 바늘을 서로 교차해서 통과하면 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바느질하면 됩니다. 겉면에는 X자 모양이 되도록 바느질하고 안쪽 면은 일자 모양이 되도록 바느질해주세요.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줍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마감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겉면으로 뺀 두 바늘을 같은 선상의 구멍으로 교차해서 안쪽 면으로 빼주세요. (4번) 가죽을 세워줍니다. 안쪽 면에서 두 실을 당기고 양쪽 실을 묶어서 매듭 지어줍니다. 제일 안쪽에 매듭이 생길 수 있도록 힘껏 당기고 한 번 더 묶어서 튼튼하게 2번 매듭 지어주세요. 순간 접착제를 실 위에 얇게 덧발라서 올이 풀리지 않도록 고정하고 쪽가위로 실을 잘라주면 됩니다. 방금 배운 X자 바느질을 가방의 양쪽 면에 적용해서 바느질해 보겠습니다. 4번 가죽의 한 면을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3배인 5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양쪽을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2번 잘라서 2개로 준비해주세요. 4번 가죽을 가방 안으로 넣어서 4번 가죽의 큰 구멍과 3번 가죽의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춰주세요. 바느질 시범은 생략하겠습니다. 이해가 어려우면 전에 바느질하는 방법을 설명한 부분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안쪽 면은 일자 모양으로 바느질하고 겉면은 X자 모양이 되도록 바느질하면 됩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4번 가죽을 천천히 가운데에 서도록 모양을 잡아주세요. 겉면은 X자 모양으로 바느질되었고 안쪽 면은 일자로 바느질된 모습입니다.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주세요.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3번 가죽에 2개의 구멍이 맞붙도록 접어서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2배인 35cm로 잘라주면 됩니다. 2번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2번 잘라서 2개로 준비해주세요. 양쪽 바느질 구멍을 맞붙여서 접어주고 위로 매듭 지어줄 겁니다. 아래 구멍에서 위에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해줍니다. 실을 반으로 나누고 위에 실을 아래로 감아서 반대편에 같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줍니다. 양쪽 실을 당겨서 매듭 지어주고 아래 실을 위로 감아서 반대편에 같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아래로 빼줍니다. 위로 매듭이 생길 수 있게 잘 잡아주고 양쪽 실을 당겨서 위로 매듭 지어줍니다. 한 번 더 위에 실을 아래로 감아서 반대편에 같은 구멍으로 통과할 때 아래 구멍만 통과하고 바늘을 가죽 사이로 빼줍니다. 아래 바늘도 위로 감아서 반대편에 같은 구멍으로 통과할 때 왼쪽 구멍만 통과해주세요. 두 실을 당기고 양쪽 실을 묶어서 매듭 지어줍니다. 한 번 더 묶어서 튼튼하게 2번 매듭 지어줍니다. 쪽가 위로 실을 자르고 순간접착제로 마감해주세요.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위로 2번 매듭 지어주고 세 번째 매듭 지어줄 때 바늘을 가죽 사이로 빼고 실을 2번 묶어서 마감해주세요. 이렇게 클래식 웨이브 숄더백 미니가 완성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새로운 가방의 제작 과정은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면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 레더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